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호남 표심을 잡을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가 오늘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침로 기록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수습자들의 유류품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또 호남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오늘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순천과 광주, 목포를 차례대로 방문해서 지지층 확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문 후보 측은 호남에서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준비된 대통령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반문 정서를 해소하는 데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한 호남 총리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국민 대통합 정부 구성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말만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를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역전의 출발지로 삼기 위해서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호남을 다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3당 체제를 만들어준 호남에서 지지세를 다시 확산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떤 카드를 승부수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 유권자 중 절반에 가까운 30에서 40대의 표심이 광주의 판세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확정 결과 40대 유권자의 비율이 26.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30대가 20.88%로 나타났습니다. 또 30, 40대의 유권자 비율을 합치면 46.94%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대 이하의 비율은 19.6%, 50대는 17.94%, 60대 이상은 15.53%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야구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기아와 NC의 야구 경기에 이번 대선의 최연소 유권자들을 시구자와 시타자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야구장의 대형 전광판과 치어리더의 응원을 통해서도 투표 참여를 홍보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마지막 움직임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침로 기록 장치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치가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찾지 못했거나 혹은 사라졌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타실에서 침로 기록 장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조타실 내부 진흙과 지작물을 치워가며 수색했지만 예상한 위치에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체의 항로와 타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침로 기록 장치. 블랙박스처럼 침몰 당시 선체의 상태를 기록했을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선원들의 진술과 도면에 나타난 장소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라는 그 진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앞서 침로 기록 장치부터 확보하려 한 것은 급변침의 열쇠인 타각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침에 대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진술이 엇갈려 실제 타각 기록을 보고 조타 실수나 기계 결함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타각을 유일하게 그 당시에 시시각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코스 레코더거든요. 근데 그 부분 타각을 못 찾는다는 거지 다른 진상규명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조위는 도면상 위치에 침로 기록 장치와 비슷한 크기의 뜯겨나간 자국을 발견했지만
장치가 뜯겨져 나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타실 내 수색은 중단됐으며 선조위는 도면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자체 인력으로 조타실 내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살 박모근 등 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라남도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양광 사업 허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청년 정책, 특히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독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계도 안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대선 후보들 역시 고용 확대나 구직 수당 지급 등 청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과 부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광주형 청년 수당 사업으로 청년 드림 사업을 첫 시행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140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4개월 동안 40만 원의 구직 활동 비용도 지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경험을 통해서 자기 급여도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구직활동 수당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문제가 활성화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드림 사업의 경우 25억 원의 지방비가 들어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간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거여서 일정 정도 사업의 한계는 조금 있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전남에서는 독자적인 청년 수당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청년 복지 정책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 차기 정부에서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무산되고 박 회장이 재인수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계절. 반가운 연휴도 찾아왔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호젓한 섬, 여수 화태도에 새로 조성된 갯갓길을 최소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반도를 닮은 섬,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시 남변 화태도입니다. 2년 전 화태대교가 개통돼 섬마을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지만 낚시객 말고는 찾아오는 이가 적어 최근 마을 주민들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갯갓길을 완성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 화태리 전체가 밭으로 돼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고령화가 돼서 밭에 다니는 길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걷자는 의미의 청거북이 안내하는 측근마을에서 출발해 마족과 뻘금을 거쳐 돌산 예교까지 총 13.7km 길이의 코스로 4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비경이라기보다는 곳곳에 소박한 풍경이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외지인의 발길이 적다 보니 숲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비렁길과 소나무 숲길을 지나 꽃머리산에 오르게 되면 돌산과 향이람이 있는 금오산 등을 한눈에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 비렁길을 조금만 내려가면 발 아래로 화태대교도 펼쳐집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 여수반도 400km 해안선을 연결하는 여수갯갓길의 5번째 코스, 화태갯갓길. 섬 코스로는 처음 선보이는 겁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5번째 코스는 섬을 주위로 걷는 코스라서 360도 이렇게 모든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갯갓길이 되겠습니다. 섬과 바다, 산까지 걷는 내내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풍광을 느낄 수 있는 화태갯갓길. 황금 연휴를 맞아 섬으로 발길을 돌려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전남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인 동신대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률 1위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성장했는데요. 개교 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동신대학교는 3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남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광주 전남의 유일한 한의과 대학과 에너지 융합대학 등을 갖추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되고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 있는데요. 전국에서 40여 개 대학에만 주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사업이고요.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 출발하는 동신대는 재능뿐 아니라 인성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인재 양성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실력 갖춘 인재,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투게더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필식 총장은 사제 10억 원을 인재 양성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동신대는 주민들을 위한 명사 릴레이 특강을 열고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단도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학으로 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광주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광주와 혁신도시를 오가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노선 연장으로 인한 광주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과 광주시,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2017 광주 전남 대규모 합동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34개사가 140여 명을, 뿌리 및 산업기능요원 42개사가 200명 이상을 채용했습니다. 박람회는 뿌리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 산업기능요원 채용기업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을 조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53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교사를 새로 공채하겠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결정은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수년 동안 일해온 기존 돌봄교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법률에도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근로자의 날과 대선 투표일에도 일부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근로자의 날에는 780곳, 대선 투표일에는 421곳의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월 정기 보육료와는 별도로 임시공휴일 보육료를 지원받아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3월 광공업 생산이 광주는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지수가 광주는 127.2, 전남은 122.0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는 0.2% 증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쾌청한 봄 날씨에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잠잠하던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고요. 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보성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7.6도, 장성과 담양 6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25도,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 2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6도, 보성도 2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맑고 포근하겠고요. 목요일부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